앞서서 여러 가전기기들 보고 왔는데요. 코로나 이후 사람들의 관심사와 생활이 얼마나 변했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호하는 가전기기가 변하면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증권 전문가 박형상 전문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산업부의 이지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지우 기자, 앞서서 건조기 경우에는 올 여름에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전기기 같은 경우에는 고가이기도 하고 또 한 번 사면 오래 써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고가의 가전제품이 소비가 늘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만의 공간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늘었습니다. 내 집을 편하고 또 알차게 꾸미고 싶은 욕구가 고급 가전제품의 수요를 증가하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신세계백화점의 가전 매출이나 또 롯데하이마트의 매출이 증가했고 CJ 옥쇼핑은 고급 가전제품의 편성을 예년보다 2배 이상 늘렸습니다. 특히나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같은 기존의 백색 가전은 물론 건조기나 정수기, 로봇 청소기 같은 신가전 제품의 수요도 늘면서 이 가전제품 시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또 한 번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기능성뿐만 아니라 집을 꾸미고 싶은 욕구로서 프리미엄 가전이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의 가정을 편하게 꾸미고자 하는 욕구가 확실히 가전제품 소비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이 보복 소비 그리고 억압 소비가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 무언가를 소비할 때 단순히 생각하면 물리적인 결핍 때문에 소비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비는 인간의 감정 또 심리와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결핍이 있을 때 소비를 또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소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하고 싶은데 지갑 사정이 여유롭지가 않아서. 전문가님은 좀 지갑 사정이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저 최근에 스타일러. 스타일러 굉장히 비싼 제품. 네, 소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소비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보복 소비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한 사람들의 우울한 마음이 소비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관련 연구도 있습니다. 2011년에 프랑스와 미국에서 그 연구가 나왔는데 쇼핑몰을 방문한 2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지만 부정적인 마음이 소비로 연결된다라는 결과가 입증됐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계획에 없던 나만의 선물을 직접 산 사람은 그 백화점에 들어가기 전에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좀 익숙하지 않은 코로나19에 따른 그 영향으로 답답함을 호소하고 또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이 소비로 연결이 되면서 보복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 소비로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억압 소비 현상이 또렷해지면서 또 관련주인 가전제품 관련주가 떠올랐습니다. 네, 일단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랑 LG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G전자랑 삼성전자는 좀 차이는 좀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D램이라든지 최근에 버라이즌으로도 5G 수주 이런 여러 가지 믹스된 결과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치더라도요. 가전제품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품 비중이 50% 이상이 다 가전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가전 부분에 프리미엄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내 거의 신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신고가를 낸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도 역시 신고가에 대한 의미, 그리고 LG전자는 꾸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 기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LG전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가전제품 소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될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제품 판매가 기존에는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같은 일반적인 필수 소비재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스타일러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프리미엄 가전, 견조한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업체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복 소비가 하반기에 나오는 바람에 하반기, 특히 지금 3분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3분기 실적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세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4분기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은 TV 수요라든지 연말 소비 시즌이 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시즌 자체가 실적이 이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연속성이 계속된다가 가장 큰 상승 키팩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 이코노미 쪽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도 이제 이런 상승세가 꺾인다라는 표현은 주식시장에서는 아직은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요. 네, 기자님, 유럽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이파 2020이 이번 달 막을 내렸습니다. 글로벌 대형 전시회 중에서는 유일하게 개최를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힘들게 개최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어땠나요? 네, 독일 베른에서 이파 2020이 현지 시간 5일 폐막했습니다. 이파는 미국의 CES와 스페인의 MWC와 함께 세계 3대 최대 IT 가전 전시회로 꼽히는데요. 작년에는 사실 제가 직접 다녀왔어요, 독일을. 근데 그때는 전시업체들도 좀 많았고 현장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취재하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열렸던 2020 이파에서는 사실상 코로나19 여파로 행사가 굉장히 축소된 모습이었습니다. 매년 전시관을 차리던 삼성전자가 불참을 했고 또 소니나 샤프 같은 일본 업체들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B2B 기업을 위한 이파 글로벌 마켓도 열리지 않았는데요. 여기 이파 주최 측이 행사 기간을 3일로 줄인 데다 그 하루 현장 관람객 수를 1,000명 이하로 제한을 하면서 매년 10만 명 이상 현장 관람객을 확보했던 이파 행사의 흥행에는 조금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파 주최 측이 코로나19 여파를 감안을 해서 온라인 행사를 좀 열었는데 그게 바로 익스펜디드 스페이스라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 신청을 한 기업이 1,000곳 정도 됐는데 90%가 중국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이파는 중국 업체가 좀 점령을 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이파 2020은 중국 기업이 점령을 했습니다. 이번에 불참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온라인 행사를 또 개최했다고 했고 LG전자도 역시 온라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관련 소식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이파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에 온라인 행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 삶을 주제로 버추얼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고 유럽 시장에 대한 어떤 공략 포인트를 직접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환경에서든 개인과 세상을 연결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라이프스타일 TV를 지속적으로 선보였던 삼성전자는 최초로 프리미엄 프로젝트죠. 더 프리미어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사실 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좀 이게 미리 이렇게 출시가 되고 좀 전시가 됐으면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못 보셨다면서요? 네. 네, LG전자는 오프라인 전시장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에 오프라인 전시장과 흡사한 3D 가상 전시관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LG전자는 2015년부터 독일 메세베를리라는 이파 18호를 항상 빌려서 매년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행사장과 굉장히 동일한 온라인 가상 전시관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관이나 뭐 거실, 주방 같은 7개의 전시 공간을 꾸려서 그곳에 맞는 스마트 가전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LG 싱큐홈도 따로 가상 전시 공간에 마련을 해서 또 소비자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대형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가 되고 삼성전자나 LG처럼 온라인 행사가 많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콕 라이프가 일상화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런 상황이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선반영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오는 이유, 그러니까는 앞으로 좋아질 것을 대비해서 한꺼번에 주가가 선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집콕 라이프가 일상화되면은 인테리어, 홈 퍼니싱 쪽이 굉장히 인기일 텐데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4월에서 한 6월 달 사이에 한샘이라든지 리바트 같은 인테리어 업체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가 전통 오프라인 매장으로 알고 있는 이마트 아실 텐데 이마트 주가가 잘 되겠습니까? 굉장히 빠졌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마트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주가가 빠지다가 최근에 강하게 반등하는 이유가 쓱닷컴, 즉 아시다시피 이제 온라인으로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것이 프리미엄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 즉 오프라인으로 할인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빠진 상황에서 앞으로를 선반영하는 중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마트 주가도 역시 바닥권에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악재는 기반영한 상황이고요. 호재를 먼저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집콕 라이프가 아마도 대세화가 된다면은 다른 그런 업종으로 아마 확산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집콕 라이프가 호재로 작용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도 영향을 그렇죠. 미친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러면 앞으로 이 전자나 가전제품 말고도 다른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이는 분야가 있나요? 일단 뭐 약간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최근에 또 올랐던 거 보면은 그 이제 택배라든지 그런 골판지 같은 결제에 따른 뭐 택배 수요에 따른 그런 증가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올랐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좀 우리가 지금 올랐던 거 말고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녹색 뉴딜, 그린 뉴딜 해가지고 네. 뉴딜 펀드를 좀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뉴딜 지수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뉴딜 지수를 좀 살펴보면은 BBIG라 그래서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그래서 거기에 속한 종목들 리스트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뉴딜 펀드를 개발해서 민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생길 거고 펀드들이 생기면은 그 종목을 사겠죠. 네. 사면은 그 종목들이 새로운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은 지금 앞으로의 성장성이 충분히 있었던 그런 섹터기도 하고요. 그 안에 종목들이 이미 우리 앞에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답안지가 좀 보여져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약간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성장 사업 쪽으로 이런 좀 매매를 좀 해보신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조금 어떻게 해야 할지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호 기자, 언택트 문화가 상반기에도 정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는데요. 이게 시장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까요? 네, 사실 통상 가전업계에서는 신제품 출시 등의 요인으로 연간 영업이익 실적이 좀 상반기에 쏠려 있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가전업계는 하반기 실적이 약하다라는 오명을 좀 씻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분기 TV와 가전제품의 판매가 사실상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는 3분기 TV 출하 대수가 총 5,58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TV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분기보다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를 중심으로 해서는 신가전을 중심으로 한 판매가 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KB증권은 삼성과 LG의 3분기 TV 가전 부분 합산 영업이익이 각각 8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이후 관측은 조금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통상 4분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대형 이벤트가 있어서 최대 성수기로 불리면서 4분기까지 코로나19로 이어지는 양호한 실적이 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된다면 장담할 수도 없다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어떤 삶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새로운 카테고리와 수요를 찾는 것이 또 이 업계의 어떤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를 찾는 게 업계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이러스 하나가 시대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을 새삼 떠올리게 되는데요. 언택트 시대에도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은 이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BGN 라이프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